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한끗 시리즈 8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는 소방신호에 대해 조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방신호는 소방대끼리 사용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신호입니다. 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신호이며 신호의 종류와 방법 등을 단일화함으로써 혼란 등을 방지해서 소방대의 활동의 효율성을 꾀하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소방활동의 원활을 가하고자 하기 위해서 소방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작정 모든 것들을 소방신호로 사용하냐, 사이렌 혹은 타종신호로 사용하냐, 그게 아니라요.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재난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소방대끼리 사이렌과 타종 신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소방신호는 사이렌이 있고요. 타종신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당 문제는 사이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타종신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이렌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전원 교재에는 타종신호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타종신호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방신호다라고 한다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발, 해, 훈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발, 해, 훈. 경은요, 경계신호입니다. 경보신호 아니에요. 경계신호입니다. 발은 발화신호입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발화신호 있고요. 해는 이제 더 이상 소화 활동이 필요가 없을 때 해제신호가 되겠습니다. 후는 훈련상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신호, 훈련신호입니다. 자, 경계신호는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이 되며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사이렌이 울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화재 예방상 필요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생하는 것이 경계신호이고 사이렌에 있어서는 533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33입니다. 533 무슨 말이냐면은요, 5초 간격을 두고요, 30초씩 사이렌이 30초 잉 하고 울립니다. 5초 간격 두고 윙 하고 사이렌 울려요. 5초 간격 두고 또 울립니다. 이게 3회 울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533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발화 신호는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릴 겁니다. 윙 5초, 윙 5초, 윙. 자, 해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소화 활동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발령이 되며 이때는 1분간 사이렌 1회만 울리면 됩니다. 1분간 울려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훈련 신호입니다. 훈련 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 발령하는 것입니다.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울립니다. 10초 간격 두고요. 1분 울립니다. 10초 간격 둡니다. 1분 울려요. 10초 간격 둡니다. 1분 울립니다. 자, 이게 사이렌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33, 553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두 개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렌도 있지만 타종 신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을 치는 거에 타종 신호입니다. 경계에 있어서는요, 마찬가지로 타종 신호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칠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화재 발생했습니다. 발화 신호에 있어서는요, 타종을 난타할 겁니다. 난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해제 신호입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신호는요, 연 3타.
이렇게 쳐주시는 것이 타종신호인데 요즘에는 타종신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이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렌 위주로 암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산소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계산소 지수는 영어 약자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Limited, 한계, 옥시즌, 그쵸? 산소, 인덱스, 지수가 인덱스 아닙니까? LOI라고 합니다. 한계 산소 지수라고 합니다.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양론적인 면을 고찰할 때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공기 중에 최저 산소 농도를 한계산소 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양론적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요 하나만의 면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 물질과 산소 두 개 이상의 이론적인 면을 전부 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양론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이 연소해야 되는데 연소하기 위해서는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최저로 필요한 산소 농도를 우리는 한계산소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한계산소 농도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한계산소 지수 혹은 한계산소 농도라고 합니다. 물질에 따라 각각의 농도는 다르지만요. 일반적인 가연물의 경우 한계산소 농도는 14에서 15%입니다. 22에서 25%가 아니라 14에서 15%가 해당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최저로 필요한 산소 농도 값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겠죠. 자, 4번 일반적인 건물에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해당 농도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 화재는 소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해당 가연성 물질이에요.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에서 15%의 산소가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낮게 9%, 10%, 11% 있으면 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있어서 산소의 농도를 2보다 더 낮춰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재는 꺼지게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